공소제기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라든가 세부 설계 요소가 선적되어 있는 상태로 1년 안에 안전적인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유예 기간 동안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네네.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또 떨어졌네요. 네. 검찰이 네. 지금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안 수사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자신들이 그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검찰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 그 문제도 어느 다른 채널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검찰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 뭐 전직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의 그야말로 동호회입니다. 네. 경찰도 동호회가 있고 소방 동호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공직자들의 동호회는 동호회가 되고 나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라든가 이런 일들을 해요. 네. 근데 유독 검찰 동호회는 정치를 합니다. 지금도 강력하게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면서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만 할 뿐만이 아니라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1년 동안에도 검찰은 현직 검찰로 있는 자들과 바깥에 있는 검찰 출신들이 여러 보수 기득권 세력과 연대를 해가지고 검찰이 겉으로는 쪼개지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유지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싸움이 1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될 거다. 한치의 여지만 줘도 네. 반드시 삐집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그동안의 기득권과 특권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경찰은 우리 검찰보다는 수사를 못한다. 그거를 제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경찰한테 권한을 막강하게 줘버리면은 대한민국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어떻게 뭐 검찰이 경찰보다 더 수사력이 뛰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누가 못하다 낫다 이런 네. 말씀 드리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관봉권 띠지 사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사건을 보면 검찰의 수사 능력 한계치를 분명히 드러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박상용 검사인가요? 박상현 검사. 예, 예. 박상용 검사가 수사 대상자들을 출정시켜서 3명을 불러서 대질 조사도 안 하고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내는 그런 행위들은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험히 해치는 거거든요. 강하게 중징계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검사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 공익을 실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객관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 의무입니다. 객관 의무라는 게 뭐 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편들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도 주장하는 변명하는 자료들을 제시해서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국민들이 보기에 객관적이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객관 의무를 상실한 거거든요. 그 의무를 상실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너무 자랑스럽게 고개 쳐들고 심지어 그 최재현 검사 감봉띠지 사건은 그렇게 형편없이 수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감봉권을 분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 관봉권을 분실했다 치더라도 네. 너무 잘못한 부분이 과실이 너무 중대한데 자부심까지 느껴버리잖아요. 예. 수사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데 자부심까지 느껴버리면 이게 공무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저보다도 더 직관적으로 바라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서울시 공무원 유호성 씨 사건이었나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국정원이 짜가지고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그랬죠. 나중에 증거 조작이 밝혀져서 대법 가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랬죠. 그럼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그 대법까지 갈 동안에 사실 정천수 대표님도 끝없이 기소당하고 고소당하고 이영애 씨 사건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지만 검찰이 그런 일을 하고 나도 당시 담당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징계 1개월 정도의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관이 돼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검찰은 자기 식구 보호하기로 오히려 영웅 취급을 하고 승진의 기회를 주고 보상을 해주고 이런 일이 반복됐는데 이 그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는 최근에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고향이 원주잖아요. 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시장이죠. 그다음에 그러면 지난 정권 때 불법 행위를 했어요.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측근 비리도 있었어요. 거기에 국민의힘 시의원이 공무원을 협박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경찰이 다 기소 의견으로 보냅니다. 근데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해요. 자기들이 보안 수사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안 수사로 경찰한테 되돌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타기를 하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경찰한테. 그렇죠. 근데 너무나 명확한 법 집행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은 다시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를 했습니다.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검찰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보안 수사권조차도 정치적인 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리고 일말의 여지도 줘서는 안 된다. 최근에 뭐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을 경찰에 무능을 얘기하는데 경찰은요. 사실은 경찰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네. 윗선에서 정치적으로 억압하거나 검찰들이 찍어 누르지만 않으면 자기들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수사 충실하게 할 수 있다. 본인들이 찍어 누르고 이런다라는 거니까요. 이참에 검찰은 확실히 털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하다 문제 있으면은 다른 안전장치를 만들면 돼요. 네, 그걸 가지고 경찰을 탓하면서 자기들이 다시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미 과거에 저지른 죄만으로도 검찰은 응징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방송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자,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된 검사 40여 명이 현재 특검 수사는 수사 기소 분리 기조가 맞지 않는다면서 조속한 수사 마무리와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팀에게 제출을 하는 바람에 좀 많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 특검팀에 파견되어 있는 수사관들, 대부분 경찰에서 파견됐던 분들이고 경찰의 반부패 수사대 요원들이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검사한테 파견된 검사한테 관련된 사건을 올리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뭔가 사건을 제대로 이제 파헤쳐서 기소할 부분 기소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손을 다 놓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특검조차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특검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이 특검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40명에 대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뭐 옛날 검찰 출신 중에 그래도 민주진보 진영에서 또는 네.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일해온 사람들도 네. 지금 변호사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다 불러들여서 특검 수사팀 만들면 새로 짜면 됩니다. 네. 이것 때문에 괜히 뒤로 밀릴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만약에 본인들이 기계가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 같았으면 내란과 계엄이 벌어진 그날 밤에 그 윤석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지 다 고개를 쥐구멍에 쳐박고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시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정권이 나타나니까 집단 항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또 하나 여기서 이 40명이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입장을 들고 나온 건데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의 권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됐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찌 보면 거기 가 있는 수사관들은 성심을 다해 수사를 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검사들이 수사의 범위를 축소시켰을 가능성도 있고 수사의 깊이 있게 못 들어가게 오히려 막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점에 오히려 전 잘 됐다. 40명이 본색을 드러냈으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절대 받아주지 말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요. 아 좋아. 그럼 너네들 절대 사표 냈다 그러더라고요. 일부. 네. 사표 받아주면 안 됩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주동했는지 사표 받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된다. 사표 받으면은 공무원 연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사표 받지 않고 조사해서 불법 행위했으면 처벌해야지만 연금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표 받아주지 말고 조사하고 특검팀 새로 꾸리면 됩니다. 경찰에 훌륭한 수사관들 많지 않습니까 또? 네,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경찰이 특검에 진입하는 장벽이 좀 많습니다. 책임자 예.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지금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 대부분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민중기 특검팀에서 검사들의 집단 그 행동이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대체할 사람들이 없을 거다. 이런 자신감 하에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률을 좀 고쳐서 특별검사에 그 입문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유연하게 해서 수사 잘하는 경찰관들, 저는 수사하고 싶거든요. 지금 예. 제가 나이가 지금 의원님하고 동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예, 70년. 참 나이가 좀 들었지만 수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예, 수사하고 싶어 하고 수사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의감 있는 사람들을 합류시키려면 좀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서 제약 조건을 조금 느슨하게 유연하게 좀 해서 이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있을 때 니네들 말고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요. 예.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감히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의 장난질이 네.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제 총리실에 있는 검찰 개혁 TF가 총리실에 만들어져 그거 다 있어요. 제대 검사들만 있잖아요. 근데 검찰 개혁 TF인데 다 검사들만 구성이 됐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검사가 이번에 특검 40명 나오는 것처럼 검사가 자기 검찰 조직을 개혁을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검찰 개혁 TF에 다 검사들이 간 이유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방송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그거를 확인을 했는지 다 그 파견 나와 있던 검사들 다 돌려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검찰개혁 TF는 검찰개혁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기 이제 경찰에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다 막았대요. 다시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도 네.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 특검 애들이 그러니까 소위 특수통, 검찰 특수통 애들이 조용히 스며들어와서 장악했던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끊을 땐 아주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칼같이 끊어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사하고 싶어서 죽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하면 됩니다. 네. 예. 자, 아무튼 특검은 뭐 다른 어떤 수사 어떤 그런 파견 검사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단체 행동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큰 문제점들을 야기시킵니다. 무엇보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사건들을 현재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